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가치와 계열사 보는 투자 아이디어를 관련돼서 제가 투자를 했었던 기업인데, 당시 투자 아이디어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관심 종목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저 또한 파악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일단 방송을 켰고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KH였고 KX 그룹으로 KMH를 그룹으로 하고 현재 KX 그룹이라고 이제 화면 그룹을 바꿨죠. 그룹을 바꾼 이 KX 그룹을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기업이 뭐냐라고 이제 먼저 파악을 해볼 건데, 일단 그때 당시에 있던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투자했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일단 KMH는 뭐 방송, 골프장, 레저죠. 골프장, 레저, 반도체 등등 중소기업 치고는 복잡한 계열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싸게 사서 정상 기업 운영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었어요. 이제 싸게 싸는 거죠. 싸게 사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데에서 좀 잘 했었고,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영업이익이 가져가는, 일단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이런 기업을 바라봤었고, 이 그룹 자체는 이제 뭐 엠플렉스, D1, 다큐원, 미드나잇 쪽에 방송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속 회사들이 반도체, 정보기술, 제조, 골프장, 그러면서 방송 관련돼서는 13.9%, 반도체 42.1%, 골프장 쪽도, 골프장 레저도 30% 정도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 구조였고, 보면 이제 위에 거는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영업이익이 중소치고는 매출액이 1000억에 영업이익이 거진 500억 정도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레저 쪽이 좀 더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서 이제 골프장 쪽은 원래 이제 3개 정도 운영을 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골프장으로 이제 제약 조건이 생기면서 골프장 쪽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아마 그 영향을 받으면서 골프장 이익을, 골프장 쪽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 쪽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한 이쯤 2018년도에서 19년도
정도 사이에서 3,000원대, 2,000원대 뭐 요럴 때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살려고 했던 시점에서 이 사건이 터졌죠. 최대 주주인 이제 최상주 회장이 이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것 때문에 좀 더 CEO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추가 자금이 좀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일단 계속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이제 의혹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KB자산운용이 이제 주식을 사 모으면서 주주 서한을 이제 보내기도 해서 이제 순이익이 이제 280%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주주 정책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중소형 치고 굉장히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가지면서 이게 현금 흐름에 조금 원인이 있다. 그 부분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부분이 그 문제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들을 좀 더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지배 구조를 좀 단순하게 하자, 그리고 배당도 좀 늘려달라, 이런 이제 당시 KB자산운용이 좀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도 들어갔었고, 그때 당시 이제 KMS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 KMH가 있고, 거기 밑에 신라레저, 반도체인 KMH 하이텍이라고 있고, 아시아경제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TV, 관명은 한숨파크, 또 그 밑에 다시 이제 골프장, 뭐 이제 팍스넷도 있고, 또 이 신라레저라는 밑에 다시 이제 골프장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구조를 봤을 때는 계속 이제 현금 흐름이 돌고 있죠. 어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계속 하위로 계열사를 두면서 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파악하기도 어렵고, 돈이 어떻게 흘러갔다가 결국 KMH의 메인에 있는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돈이 흘러가는지, 이 현금 흐름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냥 봐도. 이런 상태에서 이게 주주 서한을 보내서 KMH가 만약에 이 지분 구조를 좀 단순하게 한다면, 분석하기 쉬워진다면 어떤 주가에서 영향을 좀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코로나 시점이니까 골프장 쪽으로도 많이 지인들이 놀러 가고, 실제로 관련된 회사들이 오르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게 이제 신라 컨트리 클럽, 파주 컨트리 클럽, 떼제베 컨트리 클럽, 이렇게 세 곳에 있었고, 문제는 이 영업에서 매출이 365억에 영업이익이 166억, 이익률만 이제 뭐 얘네들은 크게 골프장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크게 이제 뭐 유지 비용이 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 회사의 이제 절반 정도에 되는 330억 정도를 가지고 이익을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때 키스톤 P는 이제 사모펀드죠. 어떻게 들어왔냐면,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KB 자산운용은 나중에 이제 뭐 회장 이제
관련돼서 뭐 주주 사원도 보내고 하다가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리를 지분을 굉장히 처리를 한 거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000원대 2,000원대 이쪽으로 들어가서 키스톤 P가 오면서 이게 지분 경쟁이 생깁니다. 실제로 KB는 나중에 빠져버리고 팔고 빠지고 키스톤이 이제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급등을 했었죠. 2만원까지 3,000원대에서 2만원까지 올라왔었던 거고, 이때 다 가져가지는 않고 한 중간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중간 정도에서 일단 매입 중에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크게 돈도 안 되고 했었고, 적당히 매도를 하고 좀 더 오버슈팅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팔고 나왔었습니다. 이쯤에서 팔고 나와서 그래도 뭐 수익률 자체로는 나쁘진 않았죠. 3,000원대 사서 만원대 좀 넘어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매입을 좀 더 많이 했을 때 올라갔으면 좋은데, 이때 매입 구간에서 좀 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늦게 알아가지고 조금 좀 아쉬운 이제 기업이었죠.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을 건데 많이 못 탔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배 구조가 복잡한 부분들만 단순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입을 천천히 바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기업이고, 그리고 이미 지분 구조로 이 정도로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좀 제 관심에서 좀 멀어졌죠. 이제 뭐 있지만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제 지분을 좀 보자면 좀 많이 좀 단순해졌습니다. 이제 해장 밑에 KX가 있고, 하이텍, 사이언스 스토리 하우스, 아시아 경제, 그 다음에 뭐 알파 플러스로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좀 단순해지려고 이제 좀 묶어 놓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봐야죠. 계열사가 굉장히 중소형치고는 많습니다. 중소형치고는 많은데, 근데 좀 나름 뭐 적자 보는 기업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운영에 정상화하는 거는 좀 잘하고, 뭐 최근에 이제 스카이 70이라는 이제 72홀짜리 골프장 있는데, 보면 이게 골프장들의 자산 가치만 6,500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골프장 자산 가치만 6,500원이면 3배죠? 2천억 있으면 6,500원에 플러스 3배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는 골프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산 가치가 6,500원짜리를 가지는데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시가총액은 2천억 밖에 안 되니 2천억 있으면 6,500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거고, 근데 그거를 키스톤 P가 알아냈죠. 알아냈기 때문에 지분을 이제 공격적으로 매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주가도 뭐 성장을 했었던 거고. 근데 골프장 7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100원을 벌면은 116원을 내게 되는, 벌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계약을 좀 한 게 있어서
인천국제공항 공사랑 KX그룹이랑 운영 계약을 맺었는데, 벌면 돈을 더 내라,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을 해서 이익을 보겠죠. 일단 KMH, 그러니까 KX 자체는 이런 구조였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죠. 현재를 보면은 2,000원, 3,000원, 4,000원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때 당시의 뭐 투자 아이디어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직도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을 거라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방송으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성출 사업자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종목으로는 KMH 하이텍 반도체, KMH 신라 레저 쪽, 파주 컨트리, 옥산 레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제약 조건이 풀리면서 앞으로도 골프장이 계속 인기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수준에서 이제 될 건지, 어떻게 좀 더 뭐 레저 부분이 좀 다양하게 골프장 이용이 좀 줄어들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기업 실적을 보면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이제 3천억까지 이제 매출액이 나온 거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이제 중간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21년도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년에서 22년 사이에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비슷하고, 영업이익도 24% 정도 되고, ROE가 조금 자기 자본 대비해서 떨어졌는데, 아마 뭐 인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 뉴스를 봤을 때는 이제 골프장 개장을 위해서 그쪽으로 좀 돈을 쓰고 있고, 이게 아마 클러치 12와 관련돼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클러치 12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픈을 한다고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유불도 그러면서 조금 빠져 있고, 부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퍼는 11.52, BPS 퍼, PBR이 이제 0.87. 그러니까 자산은 이제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지금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고, 시가 배당은 한 3%로 된다고, 167원 정도니까. 요거는 이제 뭐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정도만 주더라도, 그러면 지금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조금 떨어졌었던, 정년도 대비해서 떨어지는 부분, ROE 부분, 아마 개장을 이제 오픈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될 거고, 이 부채 비율이 조금 올라간 부분들이 이제 보이겠죠. 번 거에 대비해서 이제 뭐 떨어진 걸로 좀 보이고, 뭐 배당 3%는 12월 결산 기준이니까
비교해서는 더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시가 배당률이 좀 더 올라갔겠네요. 더 올라갔을 거고. 세상 지금 이제 2세 쪽으로도 경영 지분을 좀 넘겨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서로 지분들이 계열사끼리도 연결돼 있어서 좀 복잡하죠. 자사주도 좀 있고, 같은 계열사끼리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퍼는 10, PBR 0.83 정도의 배당금이 이 정도 되고, 지금 현재 PBR에서는 한 퍼 11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퍼는 그런데 PB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아직 정리된 게 아니라 올랐다가 이제 하락하는 수준이라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매출액 쪽으로 보면 계속 성장을 하고 이익도 성장하고, 당기순이익이 한 분씩 이제 지배 구조에 따라서 아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계열사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을 변경하는 걸로 보이는 거고, 자본 총계도 있고, 영업으로는 좀 활동을 하고 있고, 투자 활동으로도 지금 뭔가 좀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ROE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지금 좀 떨어진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정상적인 ROE가 올라갈 것인가 볼 필요가 있고,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갔을 때 그렇지만 유보율이 이 정도 되고, 자산 가치가 6천억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주요 제품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반도체 골프장, 방송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현금으로 들어가면 영어 활동으로는 조금 떨어진 걸로 나오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보면은 스카이 70인가? 이 클러치 시리가 네, 4월 1일 개장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실제로 이제 영업이 이익으로 들어오는 시점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될지. 재무 정도는 기초 기말 현금, 일단은 이제 이쪽에서는 너무 이제 자회사를 많이 두는 게 아니고 한다면 이제 현금 쪽으로는 크게 재고자산 이런 부분도 없었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골프장이 이제 메인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하이텍도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지금 새로 이제 클럽 72가 실제로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현금이 얼마나 올라올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바뀌겠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사주 쪽도 있고 3% 정도의 배당, 3% 좀 넘죠. 배당이 있고, 근데 단지 이제 버는 거 비해서 지금은 약간 고평가처럼 돼 있는 거는, 일단 골프장 개장한다고 돈을 좀 썼고, 근데 실제로 이제 돈을 현금화 되는 부분들을 좀 볼 필요 있지만, 일단은 뭐 분기사상 뭐 최고로 잘 벌었다라는 게 있었고, 단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네요. 예. 클럽 70이 개장을 하면서 투자 비용이 발생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 확인될 수가 있었고, 자사주도 처분해서 취득한 다음에 이게 자기 방어 위치겠죠. 주주 가치 재고도 있는데, 일단 해놓고 이제 소각을 좀 계속 하겠죠. 일단 자사주 계속 해서 지분 싸움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작년 기준으로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공시를, 사업보고서 한번 보고, 분기보고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사업보고로 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가를 한번 보죠. 방송 레저, 이제 레저 부분이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34%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레저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 라고 해서 골프장 쪽으로 이제 보는 거죠. 종속 계산을 보면 주요 정당 이제 막 상장, 비상장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으로 좀 묶어놓은 것도 있는데, 연결 대상이 많죠. 조금 단순해진 거죠, 묶어놓으면서. 하이테크 반도체 재료, SSD 패키징 재료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신용 등급도 나쁘진 않고요. 리치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다 나오는구나. 사업의 교육, 쭉 읽어보면 입장용 골프카 렌탈, F&B, 가정 부대 사업, 임대 사업 쪽, 그리고 겨울 여름에 비수기고 봄가을 성수기에 더 큰다. 그럼 얘는 이런 경우에는 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파악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이제 작년 봄 뭐 이런 식으로 1분기면은 작년 1분기랑 비교하고, 2분기면 작년 2분기랑 비교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옥산 레저, 369 대중제, 퍼블릭 골프장인가봐요. 대중제라는 말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 위탁 운영되어 있고, 내년에 자산 매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결정이 된 거고, 실제로 이제 매각을 어떻게 해제될 것인가, 요것도 한번 내년 중에 한번 뉴스나 이런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방송 뭐 방송 사업 쪽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송출 장비가 투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진입 경쟁성이 좀 어렵다라는 게 그런 쪽이고,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거는 기타 정서 방송 장비들. 스카이라이프, 유선방송, IPTV로 자기들이 송출하고 있다는 거 같고, 골프장 운영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이게 올해도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될 건지, 이제 반도체 쪽도 지금 좀 분위기가 좋으니까 좋게 보여지겠죠. 그렇게 되면 퍼가 지금 약간 이익이 감소하면서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반도체 수혜를 받고 골프장 운영도 지금 개장한 게 실제로 이익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퍼는 좀 낮아지겠죠. 퍼가 낮아진다는 거는 약간 좀 더 저평가, 이제 현 주가에 대비해서 낮아지는 부분들이고, 뭐 자탄 차이는 없고, 투자 부동산이 많이 늘었죠. 지금 보면은 부동산 자체가 지금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회계사 현재 기준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또 그 대출을 부채가 올랐었으니까 이거를 더 취득을 한 건지, 현금 자산도 문제될 건 없어 보이네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 자체가. 나한테는 천억 정도 가지고, 그래도 시가총액 한 50%는 현금 자산이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자본도 나쁘지 않고 현금 자산도 나쁘지 않고 부동산 자체도 나쁘진 않고, 나쁘진 게 아니라 아주 좋죠. 시총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개인권 방어를 좀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50 관련 계열사끼리도 사고 이래서 지금 54%까지 하고 자사주까지 해서 60%가 넘게 한번 되었으니까 방어권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러시아도 확실히 많이 늘었고, 딱히 리스 부츠가 많이 줄었죠. 여기서 여기 이제 계속 줄고 있고, 단기 차입금도 많이 줄었고, 알파 플러스, 에즈 플러스, 맞고, 자나니까 이건 큰 변화가 없네요. 매주채권 관련돼서 복수 계열사가 많으니까 많이 단순해졌죠. 이거랑 비교하면 지금 이노베이션, 하이텍, 컨츄리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석하기가 많이 좋아졌죠. 옥산 레저는 내년에 이제 매각할 거고, 근데 그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계열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00%다 이노베이션에서 거의 뭐 100% 가지면서 좀 통합을 한 거죠. 여기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찢어놨던 애들을 이제 좀 통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분석하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고, 계열 회사는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 친구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농업도 있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다 볼 게 아니라 이제 간단해졌으니까 간단해진 계열 회사만 좀 살펴보고, 이제 신라 컨츄리랑 파주, 옥산 레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30%인데 코로나 때 일단 통제되는 부분들이 없어져도 계속 골프장으로 이제 인원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봐야 이제 실제로 현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들어온다면 지금 퍼나 이런 부분들에서 낮아지면서 좀 더 저가라고 표현할 건데, 일단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지금 저거 만약에 현 시가 대비로 했으면은 PBR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만약에 현금이 필요하다 이 회사가, 그럼 골프장만 팔아도 유동성은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만 봐도 어? 크게 하거나 그게 상관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계속 추세로 되고 있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도 지금 모이고 있죠. 연간으로 치면 이 볼린저 밴드들이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 모일 때가 아마 가격이 쉽지 않아. 이 시점에서 이제 모일 건데 모여서 이렇게 지금 얘네들처럼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한 3,000원대 옛날처럼만 들어온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력 있는 가격이고, 아까 얘기했던 좀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저는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이것도 주간으로 봐도 그냥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 하락하는 건데, 그래도 완전 하락에서 살짝 꺾였죠? 이렇게 보면 되나까?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행보에 가깝죠. 행보에 가까운 라인이니까 4,000원 지금도 매력은 있는데 뭐 차트상으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십자인항이라 지금 굳이 지금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 가치적으로 보면은 뭐 자산 가치로 보면 되는데, 어떤 좀 더 싸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4,900원대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상태고, 지금 상승했을 때 딱 그 가격이거든요. 상승 이제 지분 경쟁이 나왔을 때 시점으로 딱 들어간 시점으로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3,000원대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좀 소외된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그때 당시보다는 확실히 이때 지금 뭐 2,000원대까지도 떨어졌었고 2,000원 초반까지 떨어졌었던 부분들이라, 저가 보면 뭐 2,000원대도 떨어졌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그 정도 가격이 온다면 훨씬 좋죠. 뭐 이익 대비라든지 자산 대비를 했을 때 이런 게 지금 잘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마 골프장이 좀 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이때 물린 분들은 지금 계속 마음을 아프죠. 이때 사신 분들은 마음이 아픈 상태고, 그렇다면 과거로 회귀한다면 뭐 3,000원대까지도 보면서 그때부터 매입을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할 것 같아요. 뭐 경영상 뭐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분기별로 보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본다면
저는 볼 것 같습니다. 계속 볼 것 같고,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중소형이지만 자산 대비도 괜찮고 영업도 괜찮은 회사들이 있는 거를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KX와 관련돼서 과거랑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 당장 뭐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멈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상으로는. 근데 언제 갑자기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태로는 보수적으로 들어간다면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